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조입니다. 저도 지금 이런 종이를 이렇게 대본을 들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제 이런 종이들은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되고, 특히 뭐 어떤 결제를 받을 때든지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문서 이런 부분이 더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전자문서는 활용도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아요. 이제 오늘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1위 기업입니다. 어딜까요? 포시에스입니다. 포시에스의 박미경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를 도와서 우리 산업팀의 이효진 기자도 자리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제가 첫 부분에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많이 좀 부족합니다. 예. 뭐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포시에스에 대한 간단한 기업 소개와 함께 전자문서 시장까지 같이 한번 아우러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포시에스는 1995년에 설립되어서 올해로 24년의 업력을 가진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쪽 전문 기업입니다. 포시에스는 For Client Success라고 해서 고객을 위한이라는 의미를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고객이 성공해야 또 우리 기업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업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5주 제품 시리즈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 전자문서 시장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요. 또 2015년에 그 힘을 얻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저희가 지사를 두고 해외 시장에서도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앞으로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또 좋은 인정받는 그런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자신감하고 이런 게 훅 하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간단하게 전자문서 시장을 얘기했는데 좀 빈약했어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최근에 우리가 종이로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종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본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종이 대신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태블릿도 많이 들고 다니고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시스템을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종이를 갖고 나가서 일을 하는 적이 많았죠. 네. 이제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종이로 사용하시던 뭐 계약서, 신청서, 동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모바일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포시에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015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탄탄한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볼 텐데요. 아까 제가 보니까 오즈 리포트, 그죠? 오즈 네. 리포트. 요거부터 하나씩 좀 보고 갈까요? 네, 그럴까요? 예, 오즈 리포트는 사실 저희 효자 제품인데요. 오즈 리포트는 이름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 뭐 기업은 뭐 인사 데이터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고객 데이터 또 뭐 매출 데이터, 영업 데이터, 생산 데이터 이런 어떤 기업의 업무 활동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각종 보고서를 개발할 수 있고 또 그걸 웹이나 모바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바일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IT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면 이 리포팅 솔루션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공공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어느 산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되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축 사례를 보면 네. 대법원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저희 오즈 리포트로 구축된 사이트거든요. 예, 실제로 대법원은 이게 포시에스에서 만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솔루션이 들어가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다 구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의 가족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보고서가 가족 관계 증명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 민원 서류라든가 뭐 또 각종 뭐 통계 보고서들 또 학교 가면은 우리 성적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리포트로 구현하는 그런 그 서류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
그 주요 시스템들 있죠. ERP라든가 CRM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에 연결해서 각종 분석 보고서, 현황 보고서, 통계 보고서들 뽑을 때 저희 오지 리포트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지금 이제 대표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일단 이제 포시에스가 국내 리포팅과 전자문서 1위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자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이 영업적 환경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사회 변화적인 환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포시에스는 현재 국내외 4천여 개 이상의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전자문서 관련 제품을 공급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점유율 70%로 현재 업체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사회 각 분야의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없애고 또 종이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까지 전자문서 이용률을 70%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좀 이런 분위기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가운데 이제 포시에스에서도 좀 경쟁력 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70%예요. 70% 무려. 그렇죠? 네. 예.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이 시장 적시성을 잘 맞춘 게 어떻게 보면 제품에 대한 성공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오지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웹 환경을 지원하는 리포팅 솔루션으로 가장 먼저 출시한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어느 나라보다도 웹 기반의 업무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정자정부라든가 또 금융기관에서는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또 일반 기업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전환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 프로젝트에 저희 오지 리포트가 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고요. 오지 이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에 대한 지원을 가장 먼저 하고 모바일을 가장 강력하게 지원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자문서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좀 더 빨리 확산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오지 이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출시되자마자 보험사의 전자청약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 금융권이라든가 또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는 어떤 그런 그 성공적인 어떤 런칭을 했고요. 또 사실 정부에서도 보면 우리가 녹색 성장을 위해서 전자문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많은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그 시기와도 상당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차별화된 기술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저희가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게 저희의 어떤 성공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 중에 오즈 이폼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계약서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즈 리포트와 비교해서 오즈 이폼은 어떻게 좀 구별이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오지 리포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때 좋은 거죠. 특정 서식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오지 이폼 같은 경우는 서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입력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가능한 서식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 혹시 그건가요? 종합병원에 가면 예. 어떤 환자 무슨 동의서 넣고 예. 어떤 펜 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예. 기입하고 날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그거 맞아요. 그런 그것도 같은 동의서. 형태, 그렇죠. 예, 그렇죠. 수술 동의서 같은 거. 예. 기존에 우리가 결제하고 사인만 하는 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설문조사라든가. 그렇죠. 체킹도 막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입력이 가능한 이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죠. 차이군요. 그렇죠. 가장 많은 게 사실 계약서입니다. 네. 계약서 우리 종이에다가 작성하잖아요. 네, 네. 굳이 이제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약서, 신청서, 동의서가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존에 종이로 사용하던 그런 업무를 전자문서로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걸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지원해주는 전자문서 생성 쪽 분야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포트는 단순히 보는 거에서 끝났다면 이 폼은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내가 기입을 하고 쉽게 하면 이제는 완전히 그렇죠. 종이랑 똑같이 전자펜을 그렇죠. 들고 사용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 거네요. 우리가 만약에 종이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종이에 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 들어가서 일일이 또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전자문서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시에 다 저장돼서 바로 서버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결과 문서는 뭐 PDF 파일 같은 걸로 저장해서 저장이 되는 이제 상당히 업무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죠. 아, 그렇게 되네요. 네. 우리가 일반 그 종이를 할 땐 그걸 갖고 숫자를 내서 뭐 평균치, 중간값 다 산수를 낸 다음에 엑셀에다 기입한 다음에 엑셀에 또 네. 뭐 표준 넣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죠, 다 그렇죠. 해서 우리 그렇게 해서 어떤 경기에 뭐 짜든 막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냥 예. 뭐 이게 우리 그냥 태블릿 데이터로, 같은 데다가 예. 클릭만 해도 모든 것들이 원스톱으로 해결이 그렇죠. 되네요. 모든 데이터가 DB에 들어가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 보고서를 뽑을 때는 오즈 리포트를 활용하실 수가 그렇죠. 있죠. 그래프로 탁 떼가지고 네, 오즈 그렇죠. 리포트로 딱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예. 대표님이 설명 워낙 잘해주셔서 예. 저도 이제 이해가 빠릅니다. 예. 자, 이 기자. 네. 지금 이제 금융산업 막 여러 분야에 이제 이즈폼 사용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통신업계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오즈이폰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랑 국내 대표 통신 3사에도 다 계약을 진행한 상태고요. 유럽 세르비아 텔레콤까지 계약을 수주하면서 해외까지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리포트 한 개 보고 오시죠. 포시에스의 전자문서 솔루션 오즈이폼이 금융, 의료, 유통에서 나아가 통신 분야까지 진출하며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포시에스는 이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대표 통신 3사에 전자문서 솔루션 오즈이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세르비아 텔레콤, 몽골 통신사 유니텔 등과도 계약을 맺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한창입니다. 이러한 전자문서 서비스는 운반과 보관, 파기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종이문서에 보안 취약점을 보완해줍니다. 저희 솔루션은 이제 XML 기반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다양한 동적인 처리라든지 아니면 대용량 문서에 대한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PDF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추가가 되어서 조금 더 많은 서식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포시에스는 최근 음성인식 기술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CS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음성인식 기술과 연동된 전자문서 작성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손터치라든지 펜터치를 이용해서만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음성인식 기술을 도입을 하면 손쉽게 그냥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만으로도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게 되는. 다만 꼭 필요한 부분, 즉 정황인식 기능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이를 위해 포시에스는 상용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자연스러운 대화만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할 것으로 포시에스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유진입니다. 자, 대표님, 지금 이제 영상을 보니까 국내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렇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국내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다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기존에 종이로 하던 뭐 우리 인터넷이나 모바일 가입 신청, 뭐 해지, 변경 그런 업무들을 이제는 전자문서로 다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이로 활용한다라는 거는 업무의 비효율성도 있지만 실제로 그 종이를 사용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통신사에서도 어떤 그런 보안의 어떤 구멍들을 없애기 위해서 좀 빠르게 이런 어떤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몽골에서도 사실 몽골의 두 번째로 큰 통신사인 유니텔에서 또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인터넷이라든가 뭐 IPTV라든가 모바일 가입 신청하는 그런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현재 그 직영 대리점 전국에 한 42개 정도 되는 직영 대리점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또 세르비아 텔레콤에서 디지털 브랜치 오피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주를 했고요. 또 그 세르비아에 있는 저희 파트너가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시스템을 좀 더 빠르게 구축을 하면 그게 저희가 해외 수출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또 2021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성장성은 또 한번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여기서 잠깐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도 상장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아, 네. 6월 결산 법인이죠? 예, 그럼 맞습니다. 지난해 6월에 네. 일단 결산을 한번 하셨을 것 같은데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한 180억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예. 영업이익은 저희가 한 뭐 25%, 22% 뭐 그 정도 되는데요. 한 4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상장한 지 5년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현재 환경은 좋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국내에는 약간의 안정적으로 매출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 비즈니스 특성상 이게 매출이 확 늘어나지 않는 그런 특성은 있는데요. 예. 결국 저희 같은 그 소프트웨어 기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지만 이제 매출을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려면 뭐 지금 기술력도 훌륭하지만 더욱더 R&D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가 R&D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희는 매년 한 매출의 10% 정도는 항상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는 네. 그만큼 이제 이런 연구 개발 쪽에 신경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연구 인력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 연구 인력들이 한 몇 명이나 되죠? 한 전체 인원 중에서? 네. 한 저희가 사실 예. 전체 인력 중에서 기술 기반의 인력들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반이 연구소 R&D 인력이고요. 연구소네요, 연구소. 예, 또 반은 기술 컨설팅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만큼 이제 하루하루가 바뀌기 때문에 또 그 외국 기업들한테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맞춰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또 개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또 이제 여성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네. 많이 쓰신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저희가 여성 인력도 한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는 항상 그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IT 기업 중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여성 인력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요. 또 여성 관리자를 보시더라도 저희가 한 30-40%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 평등한 어떤 기업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앞으로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앞으로의 얘기. 지금은 이제 뭐 그 과거형에 가까웠었던 얘기고 사실 뒤에 또 이제 하나 정도 사업부를 하나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올해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계십니까 일단? 올해는 저희가 한 200억 정도를 목표로 매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내년에는 더 이렇게 계속 네, 활산 그렇죠. 성장을 하니까 목표를 네. 계속 잡고 계시겠죠? 네. 앞으로 이제 그 향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출 포지션은 국내에도 이제 커지긴 하겠지만 글로벌 쪽으로 늘리는 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네. 같이 이제 지역별로는 그렇게 올라와야 되고, 제품별로 했을 때는 현재는 리포트가 있었고, 오즈 리포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폼, 오즈 이폼. 이폼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준비하는 게 또 있나요? 오즈 이폼 사인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폼 사인?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면 있습니다. 사업 부분을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폼 사인은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네. 오즈 리포트와 오즈 이폼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살짝 다릅니다. 사실 비즈니스 다르군요. 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네. 좀 더 힘을 줘야 될 부분은 기존 거는 이제 더 탄탄하게 만들고 그렇죠. 지금 새로 만들어 얘기하셨던 이 부분은 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오즈 이폼 사인을 키워야죠. 오즈 시장을. 이폼 사인.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오즈 이폼 사인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사스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즈 이폼 같은 경우는 기업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업한테 이제 오즈 이폼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매해서 또 그들만의 어떤 그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발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그 비용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게 오즈 이폼 사인이고요. 오즈 이폼 사인은 중소기업이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그냥 가입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전자문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월 단위로 그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폼 사인 부분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이 기자, 네. 이 글로벌 시장 쪽을 우리가 한번 더 어떻게 공략할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포시에스 같은 경우 이폼 사인,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전자문서 서비스, 이 제품을 통해서 뭐 일본 시장이라든지 싱가포르 시장을 진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좀 하반기 영업 계획이나 마케팅 전략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폼 사인은 저희 포시에스에서 진행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저희 소프트웨어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는 좀 가격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고객들을 하나하나 영업을 한다면은 이런 서비스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들은 마케팅을 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폼 사인에 대한 글로벌 시장을 타겟팅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의 어떤 광고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적극 활용하고 또 구글의 검색 광고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해외 전시회라든가 또 세미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참가해서 이폼 사인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별로는 저희가 운영사라든가 리셀러 조직들을 좀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실 저희가 지난 5월에 재팬 IT 전시회에서 일본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폼 사인을 먼저 한번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 고객들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관심 있는 반응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문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팔로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6월에도 저희가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그 핀테크 행사인데요. 머니 2020에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또 그쪽에 다녀간 그런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하반기에 고객 팔로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하는 데서 천병이 바로 이제 현지 법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가 있나요? 저희가 현재는 일본과 싱가포르 쪽에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네. 예. 싱가포르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동남아를 가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네. 한국과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우면서 저희보다 한 20배 정도 큰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업해야 되는 시장이라 저희가 법인을 설립했고요. 네.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 전체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동남아 중에서도 저희가 뭐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지금 파트너사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를 통해서 동남아, 일본 통해서 또 그렇고 미국이나 뭐 유럽 쪽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네. 갈 수 있는 시장이 유럽이나 미국입니다. 사실 이제 한꺼번에 다 가는 것보다 저희가 한 아시아 쪽에서 성공을 하고, 그죠? 이제 그렇죠. 성공하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시장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나갈 계획인데요. 사실 이제 유럽 시장 쪽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저희가 현재는 벨기에 브뤼셀 쪽에 저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또 프랑스랑 네덜란드랑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유럽의 중심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벨기에 같은 경우 또 독일어, 프랑스어, 또 네덜란드 영어가 가능한 그런 인력들을 또 쉽게 고용할 수 있어서 예,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사실 유럽 시장을 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유럽 시장 초기 또 시장 분석하기 위해서 현지 인력을 또 고용을 했고요. 이번에 또 머니 2020 전시할 때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와, 하실 일이 예, 너무 많으세요. 맞습니다.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기술력과 이런 또 이제 영업 전략 이게 다 되면 글로벌 넘버원 되는 겁니까?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죠. 예. 저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데서 1등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대표님도 아마 그걸 위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시장까지 이제 또 이제 뭐 미국 이런 데 다 가시겠죠. 거기까지 이제 큰 비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대표님 이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회사의 성장성 어느 정도 봤을 것 같고 또 어떤 그 힘을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이사로서의 포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포시에스의 미래는 글로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그런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좀 더 많은 영업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시아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나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금융권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요구가 나오고 있고 또 저희가 여러 POC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 계약도 막바지에 있는 그런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금융권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처음 들어가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번 들어가면 저희가 영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각 국가별로 또 금융권에 좋은 레퍼런스를 구축을 하고 내년에는 이게 본격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전자문서 기술은 해외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우수한 그런 전자문서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포시에스의 박미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규준 기자도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참 저도 지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에 기업의 대표이사가 나오신다든가 그리고 지나가면서도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또 이러한 기술이 또 전 세계로 또 뻗어가는구나 하면서 저도 지나가면서 상당히 배우면서도 뿌듯한 감을 느낍니다. 넘버원 기업 곧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